우리 맹윤영 여성회 관장님 들어와 계시네요. 맹윤영 여성회 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구민 온라인 정책간담회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 2, 3차에 걸쳐서는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잘 맞지 않았을 때 공론화와 갈등 관리 뭐 이런 부분들, 참여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1, 2, 3차에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것인가 하는 부분 관련해서 참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1, 2, 3차 이야기했고 4차, 5차, 6차는 우리 계양산 보호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제2인천 의료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한 상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의 비용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아직 계양산 보호와 이용에 관한 부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에 관한 부분은 조금 사업이 구체화를 아직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2인천의료원 계양 유치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서명은 지금 1000명을 조금 넘긴 상태고요. 이번 주말에 계양산이라든지 서부간선수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배너하고 전단지 이런 것들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지 들을 테니까 게릴라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좀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공지에 따르면 지난주에 저희가 돌봄과 관련된 걸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로 결방을 한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간담회를 한번 쉬는 바람에 일정이 좀 흐트러져서 오늘은 우리 전 계양구 사회적 기업 협의회 회장님이시자 현 기독교 사회적 기업 센터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준모 목사님을 모시고 계양구의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저희는 어떻게 시민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준모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준비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민호 의원님과 계양구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자료가 공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 해인수의 목사이기도 하고요. 계양산에 가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삼국초 애들이 갈 데가 없네. 그리고 현재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의 총괄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의 흐름을 보면 특별히 IMF 때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공공근로를 시행했던 것이 일자리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요양사가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이제 요양사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보편적 사회복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아져 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공공근로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모든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분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분들, 예를 들면 노숙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공공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꾸준히 지원해 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는 지금 모든 정부가 새로 정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복지국가 얘기하면 영국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 사회책에서 배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브렉시트가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 유럽의 난민들이 영국에 들어와서 백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또 미국에서 남미에서 들어온 그 이민자들이 미국의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부분에서 브렉시트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한국에서도 일자리의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이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뭐 오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도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뭐냐? 이 사회적이란 말이 소셜이라는 말인데요. 사회적 공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을 고려하고 착하는데, 반드시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 이익이 없으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료급식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약자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고려하고 착한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조성되어지고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이 두 기둥을 아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제공 방식,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를 들면 도시락 회사를 만들어 갖고 도시락을 팔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준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제공과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혼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공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 유형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회적 기업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식경제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재부라고 그러죠. 기획재정부. 거기에서 하는 협동조합, 또 사회적 협동조합,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행안부의 마을기업,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의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공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꼭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을 이렇게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행자부, 또 그 기재부, 이런 데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보니까 2022년 3월 현재 3,794개 인증을 받았고요. 85%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기업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5년 안에 벤처기업들이 거의 뭐 70%가 없어지는 데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은 계속 많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 현재 202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는 거고요. 우리 계양구는 사회적 기업이 20개 있습니다. 자, 우리 계양구 현황을 좀 보면 사회적 기업이 20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10개, 협동조합이 37개소. 근데 협동조합은 37개나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그 협동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활기업이 하나 있고 마을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계양구의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일자리, 특히 노숙인 일자리만 23년 동안 해오면서 뭐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노숙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오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자리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계양구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계양구 안에는 옛날에 지역경제과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정책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의 과를 탄생시키면서 나왔는데 이런 일자리 정책과와 사회적 경제 기업과 지역경제과와 민간 거버넌스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1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계양구도 다음 우리 기초정부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경제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구매를 비롯해서 계양구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을 많이 올려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로 나타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양구 안에 구청 안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보면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의 설립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육성지원 25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름만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심지어는 450-6774로 전화를 했는데 없는 국번으로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계양구 사회적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것을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림병원이라든지 종교계라든지 그다음에 계양구 사회복지협의회, 계양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기업들의 매출을 올려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해서 작년과 재작년 2년 사이에 약 3억의 매출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특히 사회적 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 여러분들 아시죠? 마을금고 뒤편에 있는데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품이 어떤 기업에서 거울을 전신 거울입니다. 186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오셔서 매출을 올려주시면 우리 노숙인들의 자립자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직거래 상생사업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도농살림도 역시 노숙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란부터 쌀, 미역, 다시마, 그다음에 양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친환경적인 농산물들이 다 있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구청 입구에 가면 1층에 아모르 카페가 있습니다. 아모르란 뜻은 사랑이란 뜻인데 역시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이 카페도 2012년에 마을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고 우리 한혜지 이사장님하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관심 갖고 더치커피 선물 세트, 공정무역 커피 선물 세트 이런 거 여기서 많이 관심 갖고 팔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떡 만들 기회가 가정들마다 있죠. 떡이랑 찬이랑이라고 하는 노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이곳에서 떡을 주문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우리 계양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떡을 구매해줘서 매출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들이 모여서 떡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떡을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래도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이런 관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 운동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신경 쓰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객님. 네. 제가 이재호 목사님께 20분 안에 끝내셔야 된다. 근데 이 PP자를 1시간짜리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우리 이재호 목사님 급하게 이제 하시려고 빨리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체 화면 띄워줘 보세요. 이거 우리 보기. 네. 지금 현재 35분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이 정책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사실 거버넌스를 잘 좀 만들어 보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직접 참여할 것인가, 시민이 참여할 것인가를 1, 2, 3강에서 했고, 네 번째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는 우리가 시민과 공공기관끼리 하는 민관협치, 이렇게만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민관협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구성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 목사님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이쪽에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준 목사님 지금 쭉 설명하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양미선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좀 크게. 소리가 작은가요? 여기가 좀 작게, 여기가 스피커가 약해서 그래요. 네. 예, 제 소리 들리나요? 괜찮나요? 네,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게 기업에서 어디 전신고를 지금 들어와서 예. 노숙인들한테 그거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제 그걸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어디 외국에서 본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기업이나 민간에서 회사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물품들을 그렇게 이제 협찬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현재에 맞게 리폼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판매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 형성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근데 그런 거를 정해져 있어요. 요일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뭘 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그걸 팔 수 있게끔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그 노숙자들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완전한 거버넌스라고 보니까요. 그게 그래서 민간하고 그다음에 공공단체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협치를 하니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또 시민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저소득층들은요 물건을 와서 그냥 얼마까지는 물건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쿠폰에 도장을 찍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거울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그냥 전신 거울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어떻게 리폼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제가 시간에 쫓겨서 다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는 제가 대표로 있는데 노숙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벌써 20년 이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은행권에서도 자기네가 쓰던 물건을 기부해 주기도 하고 오늘과 같이
어떤 기업에서 자기네 재고품인데 박스채로 이제 저희한테 넘어온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인천 지역의 녹색연합의 이제 상임대표를 또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지역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을 리폼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줄이게 되고 계양구청 청소과가 쓰레기 비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 20년 동안 이제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양미선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거버넌스 문제이거든요. 이제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는, 우리 손민호 의원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관이 일단 있어야 돼요. 관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뭐 쓰레기 비용 처리라든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순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관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반대로 우리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엊그저께 OBS에서 이제 우리 계양구의 재미난 얘기가 OBS에서 이제 실렸는데 은행이 돈을 좀 내서 그 지역의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기능 제부를 하고 그리고 은행이 돈 낸 거를 가지고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거울을 하나 놓고 본다면 사실 가난한 가정에 전신 거울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10,000원도 그 거울을 살 만한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예, 뭐 푸드뱅크를 통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띵동 그런 마켓 요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양사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서 돌봐주는데 집에 거울 같은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요양사가 개인 주머니 돈 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청에다가 예산을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시민사회에 그런 어떤 사연을 올리면 그러면 그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재고품이 팔려나가고 그 할머니나 그 취약계층 가정에는 전신 거울이 생기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팔려나갔으니까 결국 수입이 발생돼서 매출이 올라가니까 노숙인의 자립자활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지역 공동체의 그런 것들이 되지는데 양미선 이사장님이 지금 제안해 준 대로 한다면 이왕이면 뭐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일 날 관과 그다음 민과 기업이 토요일 날 모여서 바자회를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매번 같이 한다고 한다면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양상과 관련해서 그 상설 그런 저희가 효성동에서 했던 책마을 그 장터와 같이 그 책장터와 같이 우리가 상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또 다른 또 시간에 또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 중에 혹시 이종국 선생님 지금 오랫동안 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일을 해오고 계신데 계양구 사회적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 가장 큰 좀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 계양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 사회적 기업만 20개고 또 마을 기업 3개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마을 기업 3개 중에서 거의 2개는 정말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요. 사회적 기업 20개 중에서 또 몇 개 또 그냥 이렇게 안 되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한 10개 좀 남짓될까 그래요.
또 협동조합 또 37개 있지만 반도 제대로 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매출을 올려야지만 되고 신이 나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매출을 올려주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이제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아모르 카페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극복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우리 이사장님이 발로 뛰고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더치커피를 우리 계양구 구민들이 그 공정무역 커피 만든 그거를 더치커피로 만들어서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데 계양구에 사실 기업가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소식을 소개해주면 기업가들이 예를 들어서 더치커피를 선물 세트로 기업 생일날 또는 기업 선물용으로 받아준다든지 우리 계양구에 또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까? 은행에 가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은행에 보험 들고 적금 들고 뭐 그러면은 선물 세트 주는데 사실 거기 보면은 뭐 기름 세트라든지 햄 세트라든지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아니면은 세제 세트 주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아모르 카페에 있는 더치커피를 좀 팔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지역 자활센터 자활기업에서 만드는 커피 세트를 팔아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서 운영하는 쿠폰을 준다든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매출을 올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공과 민간이 좀 하나가 돼서 이 공공에서 홍보해주는 역할, 그거를 좀 전적으로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업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홍보하고 마케팅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조금 더 홍보도 해주고 기업들마다 찾아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유원선 현 계양구 사회적 경제 협회장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유원선 협회장님이 직접 뭐가 어려운지 한 말씀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원선 회장님 말씀 주셔요. 떡이랑 찬이란의 그 유원선 대표님 있습니다. 스피커 켜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원선입니다. 거버넌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소통이 안 되죠.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그, 구를 떠나서 또 인천시 자체가, 또 대한민국 자체가 잘 어우러질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가장 그 기초적인 중요한 거는 그 계양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하면 사회적 경제를 하는 곳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컨트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정책과 안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서가 틀리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요. 그나마도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는 간판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배려가 돼서 좀 잘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그 민간 전문가가 없어요. 지원센터에. 공무원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그 작년 연말로 해서 이제 퇴직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규직 공무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급 직원한테 상급 공무원이 너 요거만 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고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무원은 뭐 2년이면 2년 주기로 해서 계속 바뀔 거란 얘기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관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돼요. 별개로 이렇게 독립돼서 그 사업을 만들고 구상하고 그리고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올해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저희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원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저희가 사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계약을 구현할 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처음에 이제 양정민 씨 모셔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만두고 나서는 좀 사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거기에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정도나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사실 지금 오늘 얘기를 쭉 들으셨지만 우리 여기 지금 시민분들 돌아와 계신 분들도 사회적 경제가 뭐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인천시는 제가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과에다가 계약 통제관을 둬서 사회적 경제 계약 통제관을 7급 공무원을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이 돼서 진행할 때마다 회계과에서 이거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여기다 내? 빠꾸 시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통제관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업에 나가면 다 빠꾸시킵니다. 사회적 기업에 주라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다 돌리고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하라. 그래서 이 통제관을 둔 이후에 이 매출 증가세가 그냥 우리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도 회계과에 이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원들을 두는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좀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내에 시민경제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서 시민경제라는 용어로 바꾸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이제 이 자치구마다 이렇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소모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어요. 뭐 마을 지원센터, 그 다음에 뭐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여러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를 시민경제 지원센터 혹은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 이렇게 묶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통합적으로 지원센터를 갖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하나하나를 개별 사안으로 지원하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민경제라는 큰 틀에서 보고 시민경제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양산 보호와 관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때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한강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46억을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계양산도 그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 우리가 지금 시민경제라고 지금 막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배달과 관련해서 공공배달 앱을 우리가 이음에 들어가서 주문해주자 이런 것들을 전개하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지역의 선순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준다면 그 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증대되는 것들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우리 이종 목사님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노숙인들이 상당히 줄임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회 문제가 해결된 측면을 어떻게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지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좀 처음 들으니까 좀 이해도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접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개입할 건지 또 우리 1시간 내에 이게 하는 이야기라 좀 짧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자꾸 너무 어려운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 정책간담회가 회차를 더 거듭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원선 대표님 말씀하신 데 충분히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해결했던 그런 방안들을 우리 이충호 의원님 또 계양구 의원님 들어와 계시니까 같이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접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얼만큼의 그 화폐 가치로 그것을 환산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환산해주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고 마을 기업이 되는 그런 형식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서울시라든지 경기도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논문으로 자료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학습하고 학습하면 계양구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6분 정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요. 또 혹시 지금 또 제가 들은 이야기, 또 우리 유원선 대표님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또 혹시 질문이나 또는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코멘트 주실 만한 분 계실까요? 네. 네. 예,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우리 양미선 선생님께서 계양구 여러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계양산성 박물관 카페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제가 다 아는 얘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계양산성 박물관 카페가요. 우리 아모르 카페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박물관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용도가 박물관에 오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올라가려면 박물관의 입장료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제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물관의 입장료를 끊고 또 가서 커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접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모르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일들은 사실 그 주 14시간 동안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일자리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좀 달리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박물관은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6시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또 국민들께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그 박물관에 가면 커피숍이 있고 이왕이면 커피숍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경치를 보고 또 그 커피숍 카페 안에 들어가면 그 옥상에서 그 바라보는 계양산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제 거기 야외에서 그 안에 만들어진 토스트라든지 빵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부대 이런 어떤 그 물품을 이제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단체들하고 네트워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어린이집 그 회장님과 그 부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그 제가 계양구 사회복지협회 회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관들도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리, 좀 편한 자리요. 저는 오늘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이런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손민호 의원님이시라면 아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뭐냐면 제가 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으로서 이런 비대면 줌을 이용한
우리 계양구의 사회 보장에 관한 얘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여기 계양구 여러 단체들이 서로 네트워킹하자고 그랬는데 한번 좀 우리 구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계양구에 있는 여러 재단체들을 한번 초청해줘서 단체들 전체가 모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어떤 사회적 경제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화하면 좀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구나 또는 다른 어떤 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 그 사회에서 그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카페 관련해서 계양산성 카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박물관을 짓고 카페의 그 출입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출입구를 다르게 좀 접근할 수 있게 박물관을 통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좀 진전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배달앱 수수료를 줄여주자 시민운동으로 우리가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면 사장님들이 8%에서 15%의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되는데 인천 이음에서 배달을 시키면 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운동으로 그걸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은 이제 저희가 여기 누구를 초청했었냐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그리고 회원들 초청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양미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또 김준태 사모님 초청을 했는데 김준태 사모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초청하고 또 이주문 목사님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사회적 기업 또 우리 유원선 대표님이라든지 이렇게 초청해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 방에 제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그 정책 간담회 방에 관심 있는 분들 계속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한 주 매주 지금 목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한 주 진행되면서 같이 우리가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역금융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역금융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세미나를 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지역의 공공은행을 설립을 이제 주도를 해보려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건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인천시의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 시정지리가 있는데 시정지리에 인천 이음카드와 공공은행을 연계해서 하는 인천 이음 공공은행에 관한 지정지리를 지금 시장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도 공공은행에 참여를 하게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새마을금고나 그다음 신협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대출해주는 그리고 그 대출은 여러분들이 신용이나 또는 뭐 담보를 제공할 것들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은행이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사회 문제 해결의 가치 또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전환된 화폐 가치를 보고 그것을 대출을 해주고 또 공공은행은 보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교육공동체라든지 또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양미선 이사장님 협동조합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을 투여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조금 더 하나씩 구체화시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또 시민 경제로 나가는 그 길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간담회 단톡방이나 아니면 제 개인 톡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회 문제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제안해 주시면 또 저희가 기획을 해서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정책 간담회에 안건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혹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얘기하실 우리 손재호 센터장님이신가요? 네. 손재호 센터장님 네.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지역화폐나 그 그 상품권 있잖아요. 네네. 상품권들이 지금 시장 이런 데에서는 활용이 되고 또 그 소상공 그런 뭐 이런 데에서는 좀 활용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그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도 그게 조금 같이 사용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에 가서 되게 지역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화폐나 아니면 뭐 상품권 같은 거를 지금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 그 상품권을 많이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꼭 시장이나 그 정해져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생활하고 어렵게 운영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인천 이음 카드로 해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손재호 그 실장이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노인들에게 선물 또는 지원으로 그 마을 뭐죠? 그 상품권이 이름이 뭐죠? 재래시장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전통시장 그 상품권을 뭐 마을 금고에서 사갖고 이제 기부를 해준다든지 또 어느 기업에서 사갖고 이렇게 기부를 해주면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에서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면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노인 친화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은 전통시장 그런 어떤 법이나 이런 것에 이제 묶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 화폐가 만들어지면 구매를 해서 나눠줄 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 아닌 지역경제 화폐를 산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음카드에 적립을 시켜줘서 그 이음카드를 가서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계양구에서는 시민경제라는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시민경제 우리가 이제 같이 뭐 시민경제 네트워크라든지 같이 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화폐로 한번 발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디지털 화폐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또 캐치해갖고 와서 또 우리 자칫 계양구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되는 그게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 화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한 꼭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야기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여성회관에 우리 맹윤영
관장님 듣고 계신데 어떻게 좀 한 말씀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매니영 관장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꺼져서 잘못 누르셨어요. 마이크 말고 마이크 옆에 있는 글자를 누르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 매니영 관장님 마이크를 끄실 때까지 다른 분들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양 시니어 클럽에 우리 최정진 사무장님 들어와 계신데, 홍용 대표님이신가요? 네. 우리 조성환 의원님이나 이충호 의원님 이야기 쭉 들으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충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중복지위원회 이제 하나 부서인데 관련된 것들을 뭐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 갖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우리 손민호 의원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사회 자본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좀 이율배반적이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길들여져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분들은 되게 생소한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까 그 거버넌스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크게 동의하고, 오늘을 뭐 기점으로 해서 아까 네트워크도 형성하자는 말씀들을 하셨고, 우리 계양구 내에서만이라도 또는 더 확대해서 인천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묶어가면서 그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엮어가면서 그 좋은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제가 이충호 의원님이나 조성환 의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지자체 공공의 역할, 그 다음에 재정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고 공공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지금 뭐 이번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됐지만 시장과 자유주의 시장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공공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 진보 정당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크게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은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시장은 실패를 했는데 왜 버티고 있나? 시장이 망하지 않고 왜 버티고 있나? 하면 공공이 떠받쳐주고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이 시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용을 해야지만 이 시장이 버텨나간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지금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재정 투입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 이야기들을 공무원들한테 공무원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고, 공공은행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 많이 발생하고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격차가 있는데, 제가 금융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금융 관련된 불평등은, 신용 불평등은 100대 빵이다.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대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자도 보존해주고 하지만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정부가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대출도 받지 못하고 이자 보존도 못 해주고 공공이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은행의 설립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분야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공공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불평등을 축소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환 의원님하고 이충호 의원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오윤환 선생님 안 씻고 가면 서운해할까요? 아니죠? 안 서운하시죠? 네. 그럼 오늘은 그 현장에서 보고 계신 최세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소감을 뭐 다른 얘기 말고 오늘 우리 이중호 목사님 하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리나 안 물리나. 물리면 말지 뭐. 이거 마스크를 거봐요. 올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중호 목사님 마무리 좀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서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좀 우리 계양구가 마치 이렇게 좀 수준 있는 구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기 이충호 의원님하고 조성환 의원님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양구에서 한 30년 살아봤지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충호 의원님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꼭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왕이면 아모르 카페도 한번 오시고 뭐 떡이랑 찬이랑에도 한번 오시고 저희 도농 카페에도 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담당 공무원하고 그 자리에서 차 마시면서 편하게 정말 부담 없는 얘기 좀 나누면서 조금 더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지금 우리 그 계양구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계양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평가하고 실제적인 좀 얘기하자면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고 프레스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좀 오셔서 정말 계양구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손 잡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맹윤영 우리 관장님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현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우리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돌봄과 관련된 겁니다. 학교 돌봄터를 중심으로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변에 계신 분들 돌봄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 또 초청해 주시고요.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 이런 주제들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동참해 주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씨 나 홍보 좀 해야 되니까 영상 그거 틀어주세요. 네. 준비돼요? 네, 잠시만요. 영상 보시고 나가주세요. 그럼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나가세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오케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회를 증진시키며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게 하는 손민호 의원의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두 번째 손민호 의원의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Who's next? 다음 의원은 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